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와 호남 지역을 KTX로 연결하는 강호축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철도가 개통되면 강릉에서 전남 목포까지 가는 시간이 4시간대로 단축되는데요. 다만 충북 구간의 일부 연결선이 사업 계획에서 빠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소요 시간은 20분 이상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 동해안과 수도권 등을 잇는 강릉역입니다. 이곳에서 전남을 가려면 서울역에서 내려 호남선 기차로 환승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강원도와 호남을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예비 타당성 면제 5년 만에 충북 구간의 철로 고속화 사업을 확정하면서 강호축 개발의 길이 열린 겁니다. 이에 따라 충북 봉양에서 청주공항까지 85.5km 구간의 철로 개량 공사가 끝나면 통행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강릉에서 전남 목포까지 편도로 4시간 26분 안팎이 걸릴 전망입니다. 강호축 노선에는 시속 250km를 내는 EMU 260 열차 등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이 지역들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철도 이용 편의성 증대와 새로운 국토개발 전략으로 성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호남선과 충북선을 잇는 구간의 고속화하는 5송 연결선 구축 사업이 국토부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형적 여건이라든지 이게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일단 저희는 요구를 할 겁니다. 강호축 경유 지역의 경제계와 자치단체들은 오는 2025년 발표될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사업 반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송 요 사이에 이제 일반선을 고속선으로 이제 다시 바꾸어 준다면은 한 30분 가량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담아져 있습니다. 사업의 큰 틀이 발표된 강호축 개발이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춘천 단독분구를 포함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획정안에 따르면 춘천시는 갑과 을로 단독 분구됐고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가 속초, 고성과 한 선거구로 묶였습니다. 또 강릉시와 양양군이 한 선거구로 조정됐습니다. 강원도 내 8개 선거구가 더 늘지 않으면서 6개 시군이 한 선거구로 묶이는 공용 선거구로 조정됐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천의 작은 농촌 마을이 석산 개발 사업 때문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석산이 개발되면 주민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것인데 이 혐오 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 해결책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천군 내천면 물걸리 180가구 300명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산세가 깊고 수풀이 우거져 날다람쥐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호박, 가지, 배추 등을 친환경 방식으로 키워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 주민 3분의 1가량이 삶의 터전을 떠나 홍천 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석산 개발 반대 집회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농사짓고 있는 논밭 바로 옆에 석산 개발을 해서 뭐 먼지라든가 분진이라든가 대형 트럭으로 인한 위험성들, 그런 모든 위험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들의 생존권에 엄청난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거죠, 저희. 한 개발업체가 이 마을 땅을 산 뒤 홍천군에 토속 채취 허가 신청서를 낸 것은 지난 8월. 현재는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석산 개발업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것과 날다람쥐 서식지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우선 요구했습니다. 홍천군은 환경 영향 평가와 재해 영향 평가를 마친 뒤 강원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해야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데 아직 이 절차도 다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석산 개발업체는 주민들 입장을 이해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보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기관의 보완 요구를 충실히 따르겠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천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현재 석산 개발 반대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혐오시설 개발과 인근 주민의 강한 반발, 환경 파괴나 집단 이기주의라는 이름으로 단순화하기 힘든 요즘 시대의 새로운 문제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일방적 보상이나 소통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민과의 깊이 있는 소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인제 이어 춘천을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7일부터 시작한 강원도 투어도 절반을 넘어 철원과 양구 등 7개 시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춘천 강원체육고등학교에서 펼쳐진 성화 점화 행사에는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 민호가 등장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불씨. 마지막 채화자가 성화봉을 들고 무대 위로 오릅니다. 점화! 성화로에서 거대한 화염이 타오릅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강원도 투어 10번째 순서로 춘천을 방문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된 지 2달 만입니다. 춘천 성화 투어 행사에는 샤이니 민호도 등장해 분위기를 한껏 띄웠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가치 전파를 위해 선수가 아닌 유명 인사로 구성된 IOC 프렌즈를 새로 만들었는데 배우 이동욱과 가수 민호가 전 세계 최초로 위촉됐습니다. 두 사람은 SNS와 각종 행사를 통해 강원 2024 대회를 알리고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미래 올림픽 메달리스트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또 이번 2024 동계 청소년 동계 올림픽 대회 제가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는 70개 나라 1,900명이 참가하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행사를 잘 치름으로써 우리 강원도와 춘천이 더욱 발전하는 그런 좋은 대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청소년 올림픽 개막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자원봉사자 2,030명의 발대식도 진행됐고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의 경기장 9곳도 대회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직위는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해 성화 투어와 문화 이벤트 등 붐업 행사를 개막 전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화는 철원과 양구 등 도내 7개 시군을 밝힌 뒤 29일부터는 사회 소외계층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FC가 오늘 오후 7시 1부 리그 잔류를 위한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 갔습니다. 강원은 김포 솔터 축구장에서 2부 리그 3위를 차지해 일부 승격 기회를 잡은 김포FC를 상대합니다. 강원은 지난 5월 FA컵 16강에서 김포를 만나 원정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했습니다. 강원FC는 춘천과 강릉 원주에서 무료 원정 응원버스를 마련했고 솔터 축구장의 원정 응원석 675석은 모두 매진됐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논란이 일고 있는 도교육청의 전자칠판 지원 사업에 대해 특정 감사에 들어갑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도교육청의 정보화 기기 및 전자칠판 지원 사업, 통일교육단체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 등에 대한 특혜 의혹과 부당 지원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인정돼 특정 감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감사위는 이달 사전 조사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감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만들고 지역의 의료기기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사실상 의료기기 산업의 불모지였던 원주. 이젠 연매출이 1조 원에 육박하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고 원주는 도내 1위의 수출 도시가 됐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8년 흥원면 보건지소에 마련된 의료기기 창업 보육센터가 원주 의료기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연구했던 업체들은 지금은 연간 수백억 매출을 올리는 코스닥 상장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사실상 원주 의료기기의 주춧돌을 놓은 윤형로 당시 연세대 교수이자 초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장은 군사도시로 알려진 원주의 이미지를 의료기기 도시로 바꾸는 게 힘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원주에서 왔냐고, 거기 시내 군인들 많지 않아요? 그 얘기밖에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희가 의료기기를 성장을 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제가 어딜 가든 간에 원주 의료기기 하죠. 원주의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 원주는 군사도시 아니다. 원주 하면 의료기기의 첨단 도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원주가 제시한 지원책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하나둘 늘면서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은 25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작년 기준 원주 의료기기 매출은 9,779억으로 1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 수출액은 7억 8,600만 불로 전국 의료기기 수출의 10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생산 기반이 없었던 원주가 강원도 수출의 압도적 1위가 된 것도 의료기기 때문이었습니다. 2009년 첨단 의료복합단지 탈락으로 위기가 있었지만 탄탄하게 쌓아온 지역의 의료기기 산업 기반과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설립 20주년을 맞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있었습니다. 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사실상 불모지에서 원주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나 원주시 또 주변 대학 이런 클러스터가 잘 조화돼가지고 원주 의료기 산업이 지금 20년 동안 발전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성년이 된 원주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와 AI 도입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의료기기 시장에서도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 교육청 직원들의 출장비 부당 수령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권익위가 발표한 시설부 대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 직원 103명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4,700여 차례에 걸쳐 출장여비 4,8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출장 이행에 대한 소명 대상은 6천여 건에 7,700여만 원이었습니다. 권익위는 도교육청에 수령여비 1,800여 건, 1억 2천여만 원에 대한 환수를 요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6천여 건 의혹에 대해서는 권익위에 소명 자료를 제출했고 나머지 4천여 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원주 프리모원에 입주할 중소기업 장기 근로자를 8월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과거 근무 경력을 포함해 복수의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일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일한 근로자입니다.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주택특별공급은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게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 민영주택을 공급 물량의 10% 범위 안에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쌀 생산자 협회가 쌀값 26만 원 이상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쌀 생산자 협회는 10아르당 쌀 생산비가 2012년 71만 원에서 2022년 85만 원으로 19% 증가했고 올해 인건비와 유류비 인상 등으로 생산비가 또다시 올랐다며 정부는 20만 원 쌀값 정책 목표를 폐기하고 26만 원 이상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산지 평균 쌀값은 80kg에 19만 8,620원을 기록해 2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배우령 옛길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춘천시는 배우령 옛길 차량 통행이 많이 줄어든 반면 자전거 이용이 늘었다며 배우령 옛길 5.4km를 자전거 우선 도로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 우선 도로로 지정되면 차량의 통행 제한 속도는 현재 50km에서 하향 조정됩니다. 춘천시는 의암댐 인근 자전거 통행도 노후된 신용교 구간 대신 의암댐 관리교를 이용하도록 발전소와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월 동해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부사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살인과 신체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에 대해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토대로 아내의 목을 조르고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가 수사 초기부터 범행에 대한 참회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1월 달 강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4%를 기록하면서 넉 달 연속 3%대를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1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 올랐습니다. 올해 6, 7월 2%대로 떨어졌던 물가 상승률은 8월부터 4개월째 3%대에 머물렀지만 단기적으로는 10월을 고점으로 상승폭이 꺾였습니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8% 상승했습니다. 어류와 채소, 과실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 지수는 11.8% 올랐습니다. 철원군이 내년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공익활동형 2,000명과 사회서비스형 100명 등으로 모두 2,266명입니다. 일자리 유형에 따라 60살에서 65살 이상만 참여할 수 있고 일부 유형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오는 15일부터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주 미래성장교육관 수탁 운영기관으로 강원도 경제진흥원이 선정됐습니다. 원주시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해 8개 신청기관 중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미래성장교육관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경제진흥원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필요한 생활경제 교육을 나이대별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생명협동교육관은 수탁기관의 운영권 상실로 휴관된 지 9개월 만에 명칭을 미래성장교육관으로 바꿔 운영을 재개하는 겁니다. 인제군이 오는 15일까지 동계대학생 실습 공무원을 모집합니다. 1기 29명, 2기 30명 등 59명으로 1기는 내년 1월 2일부터 26일까지, 2기는 내년 1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인제군청 주요 부서와 공공시설에서 민원 보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본인이나 부모 주소가 인제군에 되어 있는 대학생이며 취약계층은 우선 선발합니다. 대학생의 실습 공무원 보수는 1일 78,880원으로 19일을 모두 근무할 경우 173만 5,360원을 지급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시간 안에 권역 응급센터까지 갈 수 없는 지역에 사는 강원도의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연구원의 정책톡톡에 따르면 강원도의 해당 인구 비율은 33.2%로 전국 평균 9.8%를 크게 웃돌고 충남 35%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심뇌혈관 응급 이송의 경우 현장에서 병원까지 걸리는 시간이 인제군이 63분, 철원군이 50분, 홍천군 35분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의료기관 간 순환당직제 도입을 통한 응급 이송 협력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기영 국회의원이 군 공항과 사격장 주변에 소음 영향 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군용비행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군비행장이나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국방부의 소음 분석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활용해 보상 관련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 소음 보상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해 사마사수 유제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1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내일 동해 사마사 불교대학 교육관에서 사마사륙의 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활용을 주제로 성과와 전망, 괴물 조성의 의의, 확장과 발전 등의 내용으로 마련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